자, 시간의 상대성이라는 건 어떤 얘기냐면 이전 고전 물리학에서는 시간이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조건이었어요. 어떤 절대적인 물리량, 그 누구한테도 다르게 적용될 수가 없고 전부 다 동일한 흐름을 갖는 그런 물리량으로 취급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다른 절대적인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전에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하던 아니면 어떤 사건, 여기서 사건이라고 영어로는 그냥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사건의 흐름, 그러니까 이벤트의 흐름, 일의 흐름이나 물체의 운동의 해석, 흐름 이런 거를 얘기할 땐 반드시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한 해석 이런 것들이 고전 물리학이었다면 아인슈타인의 시대로 들어와서는 얘기가 바뀌어요. 완전히 바뀝니다. 오히려 절대적인 기준이 따로 생겨버려요. 그게 바로 빛이야. 빛. 이런 빛에 대해서 고민했던 과학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빛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시간은 상대적이다. 빛이 절대적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인력 스타가 됐죠.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도 아인슈타인이고 그를 통해서 인력 스타 과학자로 등극하는 것도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뭐래라고 했었어요.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할 때 그 전부터도 이분이 어디에서부터 이런 그 고민을 해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전쟁통에 아인슈타인이 이민이라기보다는 이제 일종의 이민이죠. 스위스로 망명을 합니다. 망명을 하고요. 거기는 이제 정치적 중립국이니까 거기에서 친구 아버지가 특허청 고위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친구 아버지가 친구의 부탁을 받고 아빠 아인슈타인이라고 하여튼 마이웨이인 놈이 하나 있는데 얘 밥도 못 벌어먹고 살 것 같은데 아빠 좀 힘 좀 써주시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낙하산. 요즘에는 처벌받겠지. 낙하산에서 특허청에 꽂아줘. 그때 이미 결혼도 했었고 아이도 있었을 때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미치죠. 대학교 때 교수한테 찍혀요. 교수한테. 왜 찍히느냐? 수학을 그렇게 싫어합니다. 사실 싫어한다기보다는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 중에 하나였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내는 또 굉장한 수학자, 또 둘이 CC였어. 그렇게 만나서 아이도 낳고 이렇게 키우는데 아인슈타인이 일종의 지금 보면은 좀 부적응자? 그러니까 자꾸 교수가 돼야 되는데 임용에 탈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벌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별거 다 해. 보험팔이도 해보고요. 신문에 그런 광고도 내요. 과외 광고, 개인 과외 광고. 저는 이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내가 굉장히 잘한다, 수학 과학을.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놓으면 후회는 안 합니다. 이런 광고도 냅니다. 근데 그렇게 먹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취리 베른에 가서 특허청에 가서 취업을 하고요. 아인슈타인은 거기서부터 아마 이런 시간에 대한 흐름에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사업가들이 글로벌화 되면서 경제 시스템 자체가 어떤 나라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막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서 비즈니스, 사업 같은 것들도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엄청난 그 요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기한테 되게 중요한 요소인 거야. 이 시간을 아낌에 따라서 내가 계약을 뭐 하나 할 수도 있는 걸 2개 할 수 있고 3개 할 수 있고 다른 일들도 할 수 있고 이게 곧 돈이다라는 말이 막 나오는 건데 그런 시절에 이 사람이 특허청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대상이 그러다 보니까 특허청에 시간의 흐름, 시간에 대한 어떤 특허 물품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아인슈타인이 검토를 해서 도장을 찍는 거야. 물론 그 시대의 아인슈타인한테도 연구기관 들어오면 찢는 거예요. 뭐래?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 관련된 물품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면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발전시키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자기 친구들한테 찾아가서 막 고민을 해요. 이게 시간이라고 하는 게 상대적이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친구들한테 너 많이 힘들구나. 밥은 먹었고 막 이런 얘기도 듣고 하다가 논문이 발표가 나오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대박 스타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삽니다.
이분이 수학을 잘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그 사람들 기준에서 수학을 못한 거지 우리 기준에서 수학을 못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뭐 루트 계산 못해 이런 건 아니에요. 엄청난 근데 하여튼 뭐 그 과학자들 중에 수학을 못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 하여튼 그 뭐 조금 더 뒷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시작된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중에 일반상대성 이론으로 한층 발달이 되죠. 그 일반상대성 이론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꽤나 많아요. 그 일반상대성 이론이 여러분이 보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가능하게 한 그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또 하여튼 재밌어요. 시공간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4차원이란 말이 나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입체니까 x, y, z축으로 표현을 하는데 거기에 시간까지도 같이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거는 사건이 일어난 시간 그리고 이 시간이 서로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4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4차원 하면 막 되게 막 이상한 공간일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맞아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론에 의하면 시공간의 왜곡이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면 웜홀이 열려. 웜홀이라고 하는 거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종이에 봤을 때는 구멍인데 사실 이게 종이는 설명하기 위해서 좀 편한 우리 흔히 있는 거니까 면이잖아요. 그 평면이지. 2차원인데 거기에 구멍을 뚫어놓고 이게 웜홀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실제 웜홀은 공 모양입니다. 입체니까. 그래서 시공간의 왜곡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면 두 지점이 하나로 이렇게 우겨지다 못해 이렇게 접점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접해 있는 공 거기를 통과하게 되면 내가 실질적으로 직선거리로는 어마어마한 먼 거리를 여행을 하는 것과 같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치? 되게 근데 나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한 것들 물론 수학적으로 입증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사실 아인슈타인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아니 이분이 나와서 TV에 나와서 갑자기 지금 현대 나와서 나 아인슈타인인데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사실은 지구가 네모난 것 같아요. 아 이거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확실한 건 지구는 네모난 거예요. 이러면 사람들이 믿지. 당연히 믿지 않겠어요? 아 내가 나가서 여러분 지구는 네모네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럴 거야? 관종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 사실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스티븐 호킹 박사님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께서는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하는 곳에 빨려 들어갔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탈출구는 분명히 있고요. 화이트홀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굳이 걱정 안 해도 충분히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뭐 우리가 평소에 블랙홀에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나요? 아니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도 위대한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증빙되지 않은 사실들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거